세계 급소 수에즈운하. 수에즈운하가 생기기 전에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서 가든지 수에즈 지역의 육도로 물건을 날라야 했습니다. 런던에서 출발하면 알렉산드리아까지 우선 선박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 낙타 수천 마리로 승객과 화물, 물과 석탄을 홍해 연안까지 옮기고 다시 이곳에서부터 배를 타고 봄베이로 이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프랑스가 이집트를 찾아 수에즈운하를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2억 프랑을 투자해 수에즈운하를 건설해주는 조건으로 프랑스는 99년간의 조차권을 획득하고 운하 개통 후 순이익의 15%를 지불받기로 했죠. 이렇게 생겨난 수에즈운하가 지금은 세계의 급소가 됐고 이집트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수입처가 됐습니다. 아랍권 언론 알자지라는 11일 수에즈운하 관리청이 코로나19 대유행과 대형 컨테이너선의 좌초 사고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58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7천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의 심장과도 같은 수에즈운하에서 일본이 대형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이집트 수에즈운하에서 일본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이렇게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집트는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에버그린은 선박이 멈춰선 이유와 관련해 갑자기 불어온 강한 바람 때문에 선체가 항로를 이탈하면서 바닥과 충돌해 좌초한 것으로 의심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수백, 수천 척의 컨테이너선들이 수에즈운하를 이용하지 못하면서 이집트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고 일본에 1조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대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집트에 배상을 해주는 대신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려 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오히려 안 좋은 날씨에도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도록 한 이집트 수에즈운하청의 잘못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집트 당국은 수에즈운하를 틀어막아 전세계 물류 공급망을 마비시킨 에버그린호의 좌초 원인은 선장의 운전 미숙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수에즈운하 관리청은 자체 조사 결과 당시 에버그린호는 좌우로 비틀대다가 좌초되면서 선장이 12분 동안 항로를 바로잡기 위해 8차례에 걸쳐 지시를 내렸다 라고 밝혔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간 30일 보도했습니다. 그는 에버그린호가 수에즈운하를 들어서면서 오른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었고 선장이 중심을 잡기 위해 후진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박의 반응이 너무 느린 상황에서 선장이 속도를 올렸으며 그런 나머지 배가 다시 왼쪽으로 치우쳐졌다면서 이를 반복하다가 운하뚝에 좌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집트 입장에서 이렇게 대형 사고를 내놓고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화려한 변호인단만 앞세우는 일본의 태도에 제대로 화가 났습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 이집트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시행하는 수백조 원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서 일본 기업들을 모조리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1대1룰을 앞세워 무리한 요구만 해대는 중국도 이집트 인프라 수주전에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의 진절머리가 난 이집트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디라도 가겠다. 이집트에서 2주간 갇혀있더라도 가겠다. 한국 수력 원자력 정재훈 사장의 뚝심이 한국에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잭팟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기업인 자격으로 정부의 출입국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이집트에서 자가격리를 안 해도 되지만 만에 하나라도 본인 때문에 이집트 관계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원전 운영에 차질이 생길 뿐더러 외교적 측면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고려해 자진해서 이집트에서 자가격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이 이집트 정부와 이집트 네티즌들에게 퍼지면서 현지인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 하며 이집트를 위하는 한국의 마음과 진정성이 이집트를 움직였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집트 엘바다 원전 2차 건설 사업 계약을 수주하면 국내 원전 건설사는 물론 국내 원전 기자재 공급 기업들도 함께 참여해 원전 산업계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며 한수원을 비롯한 국내 원전 업계는 이번 단독 협상자 선정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입증한 경험 및 사업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이집트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집트에서 초대박 잭팟을 터뜨리는 데에는 러시아도 큰 몫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 JSC AS 2사가 이집트로부터 엘바다 원전 4개 호기에
터빈 건물, 5개 시설물 등 2차 건설 사업 수주를 따냈고 러시아가 이 사업을 한국이 해달라고 맡긴 것입니다. 러시아가 최우방국인 중국을 거르고 한국을 선택한 것에 중국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앞으로 15년 동안 중국은 원전 150기를 추가로 건설할 것이다 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에너지 강국이 될 것임을 선언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전 세계 언론들은 집중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500조 원을 투자해 원전 150기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엄청난 포부를 밝혔다 라고 보도했는데요. 중국이 이러한 발표를 한 지 2달 만에 러시아가 시진핑의 뒷몫을 강타하며 한국에 초대박을 선물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최근 미국과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에 합의하면서 전세계 원전 시장을 싹쓸이하는 한미 어벤져스가 탄생했다며 전세계 언론들로부터 대대적인 극찬 사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러시아까지 한국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절대 강자로 등극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해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강국에 미국의 기업과 우수한 기자재 공급망과 더불어 바라카 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을 성공시킨 한국 기업이 손을 잡으면 파워가 막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호주가 중국을 버리고 완전한 미국 편으로 되면서 새로운 미국, 영국, 호주의 새 안보동맹 오커스까지 탄생시켰는데요. 이 때문에 호주는 중국 편에 섰던 프랑스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잠수함 계약마저 파기해버렸죠. 자,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렇게 미국에 완전히 붙은 호주가 최근 원전 모라토리엄을 해제해서라도 호주의 초대규모 원전을 건설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잦은 산불과 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 전기 수급으로 정전과 전기료 급등이 자주 발생하면서 최대 수백조 원에 달하는 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전문가들은 한국, 미국 컨소시엄이 거의 99.99% 확률로 수주를 따낼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호주와 미국의 안보동맹 관계는 역사상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동시에 최근 호주가 독일과 프랑스, 일본을 모두 거르고 한국으로부터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를 사들이기로 결정한 데 이어 중국의 수출 규제를 겨냥해 한국의 휘토류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 모두를 공급해주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전 세계 원전 수주를 싹쓸이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